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외부 촬영입니다. 외부 촬영. 교회에 왔다가 예배가 끝나고 저희 미디어 사역반에서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불편한데 저는 그냥 할 일만 하고 끝나고 싶은데 모인다니까. 모임 시간 전까지 잠깐 틈을 내서 영상 남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혼자 밥 먹고 있었더니 저랑 같이 프로그램 하셨던 분이 오늘 식사 제공하는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오셔서 제 앞에 딱 앉으셨는데, 왜 혼자서 먹냐고,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난 좀 다른데. 물론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평범한 상황, 그냥 상황에서는 전 사실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어릴 때부터 혼자 밥 먹는 게, 기억이 존재할 때부터 혼자 밥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혼자 먹었고, 학교에서도 혼자 먹고, 언제나 혼자 먹었는데 뭔 소리야.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데 이제 보통 같이 먹게 되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먹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하고 용무가 없는데 먹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나한테 관심이 있던, 아니면 아니면 무슨 인연이건 뭐건, 그러니까 친구가 됐건 뭐가 됐건 어느 정도 사이가 되면은 밥을, 아니면 어느 정도 사이가 되길 원할 때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같이 먹어야 할 이유가 뭔가. 왜냐면 저는 항상 혼자 먹었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네. 나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좀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 본래가 그러니까는 제가 내향적으로 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영향인데, 저는 제 성격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되게 긴데, 이걸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민해. 근본적으로 엄청 예민해서, 여기 내 앞에 누가 있건 옆에 누가 있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 그러면 저도 그 자리가 좋겠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즐겁고 신나겠죠. 그런데 정체 모를 그런 분위기들을 풍기고 있으면은 머릿속에서 이걸 다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감정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들을 제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게 그냥 자동적으로 숨 쉬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는다는 자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고 있고 나면은 집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딱 남으면은 피로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신경 쓰고 있었으니까. 이게 사실 이제 내향형이라고 해서 뭐 다 저처럼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내향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런 영향 하나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었지만 가정환경도 너무 특별했고, 가정환경이 평범한 친구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 수준의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뭐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든 집안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그런 것들은 전부 공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또 점점 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고, 나는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내 이야기들을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안 해.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들하고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였잖아요. 어릴 땐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스스로가 외톨이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좀 다른 친구들보다 아무래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릴 때는 전 손 늙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철부지들이 떠들어대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 사이에서 놀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친구들이 재밌다고 하는 건 난 하나도 재미가 없고, 예. 내가 재밌다 하는 건 이 친구들이 재미가 없고, 그럼 이게 되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컸고. 그런데, 그렇게 지낸 게 전혀 불편한 게 없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외롭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대신에, 항상 우울했죠. 누가 무슨 얘기를 건넨 거나 저한테 궁금해서 그러면은, 대뜸,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꺼내면 그건 엄청 힘든 이야기.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런 이야기를 먼저 푹 꺼내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상태 안 좋다 그러면서, 아마도 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지내다가, 예,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외향형 성격을 제가 이제 만들어가게 된 게, 사실, 어쨌거나 시작은 제가 했지만, 어떻게 주변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영상이 몇 번 남겼던 것 같은데, 제가 중3 때부터 이 외향적으로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그러려고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성적이 되게 낮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성적을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끊겨 이거 영상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작하고,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한 건 아니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중3 때 올라갔을 때 저희 반에 그 휠체어가 없으면 아예 등교가 안 되는 뇌성마비 친구가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팔 하나뿐이었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이 팔만 움직일 수 있는 친구였는데, 놀라웠던 사실이 이 친구가 반에서, 저희 학급이 50명이었는데 50명이 넘었지, 한 대여섯 명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반에서 5등을 하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돌봐주면서, 제 딴에는 제 옆에서 이 친구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면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나, 그리고 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말도 못하고 항상 근데 되게 밝은 친구였어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얘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제 그 친구를 돌보기 시작했더니, 그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되게 착한 사람으로 인식이 찍히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 케빈 클라인, 게스, 막 리바이스, 막 이런 옷들을 사주셨어요. 당시에는 그게 엄청, 근데 저는 원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이렇게 빵 쫙 저 구석에 있던 성적이 갑자기 빵 하고 오르니까 친구들이, 학급 아이들이, 뭐지, 석훈이는 뭔데 이게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도 되게 열심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적 오르고 싶으니까. 그 선생님들마다,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저를 되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칭찬을 받아서, 그리고 저랑 같이 친해지고 싶어해. 그러니까 좀 중간쯤에 낑겨있던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궁금했어요. 자기보다 분명히 성적이 낮았던 애가 갑자기 저 위로 올라가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친해지고 싶은 애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였는데,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줘, 관심 가져줘, 궁금해해줘, 넌 도대체 어떻게 했니 물어봐줘. 그리고 막 내가 모르고 우와 막 그러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맛이 막 생기는 거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활기차게 살면은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살고 싶은 세상으로 변하는구나를 어릴 때 안 거예요. 예, 그때 그거를 깨닫고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거예요. 일단 시작은 어차피 제 속 이야기는 어차피 안 했어요. 그 이후로도 어지간히 친해지지 않는 이상 어차피 그건 관계를 안 좋게 해.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항상 제 옆에 있을 때 애들이 기분 좋기를 바라더니 애들이 기분 좋게 있어야지 제가 같이 있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게 저한테는 그 모든 그 만남에서 그게 숙제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몸이 그냥 누군가의 앞에 있으면 내가 정말 싫어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내가 뭐 이 사람 아예 막 진짜 상종을 말아야지, 아니면 넌 내 복수란다, 넌 나의 뭐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다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를 전부 분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분석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이 사람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그냥 몸으로 터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본래는 진짜 철저하게 ISTJ의 그 성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때 그 이후로 저는 어딜 가든지 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그 MBTI 성향 이야기는 MFP예요. 이건 P가 아니고선 이럴 수가 없다서부터 해서 MFP가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진짜로 그냥 제가 수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이제 고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좋고 끝이 아니야. 본래 MFP는 그렇게 신나게 놀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가 후련하고 기분 좋고 딱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나오면 집에 가잖아요. 고생 졸라게 했다. 이렇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던 그 알코올 중독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 당시 제 모습 보세요. 이게 뭐 친구라도 있게 생긴 몰골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살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굳이 뭐 열심히 살아서 뭐 하고 싶은 게 없었으니까. 그렇다가 제가 어머니랑 저랑 성격이 똑같은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신데도 아무도 연락도 안 하나, 찾아오지도 않아. 그거를 보고서 이렇게 살다가 나의 마지막 날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계속 이제 동생은 고생하고 있고 어머니는 계속 악화되고 계시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금의 직업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선릉역에서 이 회사로 가서 이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 여기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여기서 한번 다른 인생을 확 바꿔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계속 힘들었고 쭉 힘들었고 뭐 더 쉬워진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내향형 인간이 외향형으로 되는 거는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외향형도 내향형으로 변하고 내향형도 외향형으로 변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제 극적인 변화를 이렇게 1-2년 사이에, 아니면 더 빠르게는 반년 사이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작은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느냐, 난 정말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를 느끼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감당해낼 자신이 있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 외향형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뭐 그럴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테고, 내향형이신 분들은 아마도 공감되는 분들이 조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때때로 내향형으로 저는 지금도 항상 머릿속으로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사회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내향형이 가장 편안한 상태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향형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내향형 분들은 한번 오늘 영상 이제 보시면서 이제 공감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건 나랑 다른데 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때때로 난 좀 변해보고 싶고 나도 좀 활기차게 남들 앞에서 좀 그런 모습으로 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다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그렇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회사에서 막 사람들하고 막 굳이 열심히 노력해서 친해지려고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금방 한순간에 이렇게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근데 분명히 그런데 이건 있어요. 사람들과의 인연을 좋게 만들어두는 건 정말 나중에 커다란 힘이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금전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내 생일날 선물을 보내준다거나 뭐 기념일을 챙겨준다거나 막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냥 뭐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때로는 정말로 커다란 힘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제가 어떻게 했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 자신을 희생을 해야 한답니다. 네. 희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제가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야지 뿌듯하거든. 그래야지 손해 안 본 거 같거든. 나 희생했어. 좋아. 내가 손해 보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요. 내가 손해 보면 되잖아. 대신에 이제 너무 심한 이제 호구 소리를 듣죠. 예, 여튼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제 거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불편하지만 어쨌거나 해야만 하는 그런 모임의 자리를 다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영상 이만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